안 돼. 양쪽 다 쓸개구 탈구가 돼 있어요. 근데 우측은 아예 빠져 있고.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울하거나 무기력하다며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맞아요. 하지만 코로나 블루 극복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인데요. 최근 한 언론사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요. 도움이 되는 정도도 10점 만점에 9점이나 줬습니다. 10점 만점에 9점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이 반려동물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고 또 사료를 챙겨주거나 함께 산책을 나가면서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이 늘고 또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모처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사라진 이후에 다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도 반려동물은 우리와 이제 10년 이상 함께 살아가야 하잖아요. 네. 단순히 외로워서 우울해서 입양하기보다는 평생 가족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우리 집 반려동물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또 혹시 이상행동을 보이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툭하면 싸우는 이제 로또와 당첨이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아들 당첨이가 엄마한테 싸움을 건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랑 좀 같이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행동이라고 해서 의외였는데요. 보호자의 눈에서 반려동물을 판단하려고 하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눈높이에서 시그널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경기도 부천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보호자의 어린 조카가 놀랐는지인데요. 행운이 조카 요셉입니다. 행운이는 그럼 어디 있어요? 행운이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귀여운 푸들 행운입니다. 요즘 아가랑 반려동물 같이 키우는 분들 참 많아요. 말 잘 듣는데요? 또 좋아해요. 말 잘 들을 땐 또 좋아하네. 행운이의 장기자랑에 요셉이의 기분도 금세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요셉이가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낯가림이 심한 요셉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행운이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짖으며 달려드는데요. 행운아, 왜 그래? 왜 그러죠, 갑자기? 갑자기 이제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 애기 울린 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네, 공격하듯이 할 때가 있어요. 자칭 요셉이 지킴이랍니다. 그날 오후, 행운이와 함께 산책 준비라는 보호자. 조카 요셉이도 함께 산책을 나왔는데요. 보호자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집에서는 배변 활동을 계속 참아요. 하루 종일도 참거든요. 나오자마자 용변부터 해결한 행운이.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군요. 이제 요셉이도 본격적으로 걷기 연습을 할 시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한테로 달려가는 행운이.
요셉이 다리를 잡고 마운팅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물잖아. 그만해. 요셉이한테 마운팅을 하네요.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요? 아니요. 다른 아이들한테도 안 하는데 그 요셉이한테만, 조카한테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심해진 거고 못 걸었고 누워만 있을 때는 관심은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막 붙들고 마운팅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요셉이가 온몸으로 거부해보지만 행운이의 마운팅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근데 집에서는 얌전했잖아요. 자, 요셉인 뒤에서 오세요. 결국 특단의 조치로 요셉이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산책을 하는 행운이. 요셉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차분해졌습니다. 요셉이보다 앞에 있으니까 좀 낫네요. 네. 앞에 있을 땐 안 해요. 그러다 이렇게 또 만나면. 교정이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또 요셉이가 어려서. 요셉이가 보이기만 하면 또다시 마운팅 행동을 시작하는 행운이. 보호자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답니다. 중성화를 한 게 아닐까요? 했어요. 요셉이가 다칠까봐 걱정이고 행운이 또 허리가 안 좋을까봐 그거 두 가지 걱정이에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강아지들이 그 놀이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배운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행운이 때문에 급하게 산책을 마쳤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행운이는 다시 얌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이는 행운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디 아픈가? 아까 소리 질렀거든. 삐끗했나 보다. 그런가 봐, 뭐. 허리를 삐끗한 행운이가 걱정돼 보호자가 손수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마운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얘가 원래 좀 척추가 약해가지고. 이 정도 쉬고 나면은 다시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 활력이 돋는데 행운이가 계속 기운이 없어 보여서 좀 더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행운아, 우리 나가서 조금 더 놀까? 아까 산책이 부족했어요? 산책 가고 싶어, 행운이? 이제 허리 안 아파? 의기소침해 있는 행운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애견 운동장을 찾은 보호자. 행운이도 신이 난 모양인데요. 쪼르르 달려가 인사를 하네요. 다시 누군가를 찾듯 두리번거리는 행운이. 다른 강아지들한테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른 개들에게 슬며시 다가가 마운팅을 시도합니다. 안 돼. 보호자의 만류에도 마운팅 본능이 멈추질 않는데요. 다른 강아지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하네요. 요셉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상대를 정하면 끝까지 집요하게 달려든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주인 아니니까. 주인 아니었어요? 제가 성깔이 워낙 세가지고 싫으면 제가 다 싫다 해서 그냥 별 생각 안 들어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러 온 건데 오히려 이제 저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행운이한테 막 화도 많이 내고 혼내고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더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는 게 아닐까 하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셉이가 넘어지니까 위험할 것 같아요. 행운이의 멈추지 않는 마운팅 행동.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행운이는 이 중성화 수술을 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마운팅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행운이가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운팅 행동을 하게 된 건지 또 교정이 가능한지 전문가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이웅룡입니다. 아니 지금 행운이가 밖에서 시도 때도 없이 마운팅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많이 놀랐는데 일반적으로 반려견들이 마운팅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반려견들이 마운팅하는 이유들은 성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일반 분들은 보호자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보통 반려견들이 마운팅을 하는 행동들은 사회가 부족한 아이들, 어떤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보통 마운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행운이는 이미 중성화 수술을 했으니까 성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좀 친근함, 이런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성적 행위로 하는 경우 마운팅을 하면서 침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되게 예민해집니다. 마운팅을 할 때. 보호자가 말리고자 할 때도 으르렁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운이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말리는 경우도 보면은 으르렁대는 것보다 그냥 주인이 말리면 자연스럽게 말려지는 맞아요. 행동,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놀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마운팅이라는 거를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서는 마운팅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만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만 마운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 안에서는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운이가 그 요셉이한테 마운팅을 시도를 해보다가 뭐 혼나보기도 하고 교육도 받아보기도 하고 집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서열 관계를 확실히 거기서는 이 행운이가 느끼고 있습니다. 요셉이를 데리고 나가면 행운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셉이한테 마운팅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부모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행운이가 애견 카페에 가서는 다른 개한테 또 마운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저도 애견 카페에 데려갔을 때 좀 걱정되는 게 자칫 이게 싸움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그렇죠. 마운팅 버릇이 있는 개들을 다른 개와 좀 어울리게 해도 괜찮은 건지. 놀자라는 의미로 행운이를 하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그게 있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친구한테 마운팅을 하다가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뭐 무는 표현, 으르렁대거나 물거나 할 텐데 그러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응용 전문가가 직접 행운이를 만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만나보시죠. 행운이와 보호자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이가 이응용 전문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데요. 안녕. 안녕. 낯가림이 심한 요셉이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행운이가 되게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 막 장난도 심하게 치고. 요셉이를 엄청 많이 혼내요. 행운이가? 예. 아. 이렇게 막 얘 좀 이렇게 설레발 치고 좀 놀잖아요. 그러면 얘가 막 혼내요, 그냥. 집에서는 얌전하고 요셉이를 지켜줄 만큼 의젓하다는 행운이. 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180도 돌변해 요셉이에게 마운팅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왜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까? 좀 약간 과잉보호가 큰 것 같아요. 첫 강아지여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혼도 안 내고 싶고 다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과잉보호했던 것이 행운이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행운이의 문제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모차에서 요셉이를 내려놓기 무섭게 마운팅을 시도하는 행운이. 호시탐탐 요셉이를 노리며 마운팅을 하는데요. 과연 전문가는 이런 행운이의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우위성, 놀이, 이제는 보호자한테 관심받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기한테 마운팅을 심하게 한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의 놀이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운팅하는 행운이를 말리던 보호자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그만.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행동이 많은데 자꾸 뒤에서 말리는 역할만 하셔서 당기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쭉 가잖아요. 줄을 짧게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안 간다고요, 이렇게. 행운이가 걷는 방향으로 줄을 당겨 산책 시 통제를 해줘야 한답니다. 오른손으로는 짧게 이렇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손등이 하늘을 보게끔. 왼손으로 앞으로 나가서 톡. 그렇죠. 네, 포상해 주시고. 네, 그렇죠. 그런 훈련들은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밖에 나와서까지 이어서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실내 교육법을 배워볼 차례.
책을 조금 꺼내주시면 제가 책을 쭉 깔아주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이용한 훈련법인데요. 같이 깔아줄까요? 이렇게 주고 그냥 이렇게 놔줘도 돼요. 뭐. 책을 일렬로 펼쳐놓기만 하면 훈련 준비 완료. 거리두기 훈련을 하면서 격리도 시키고 사람이 서열을 조금 높일 수 있는 훈련 들어가 볼게요. 부르세요. 그렇죠. 강아지를 등지고 더 천천히 나오시고 자, 뒤로 나올게요. 네. 이때 책으로 만든 선 밖으로 반려견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죠. 오, 좋아요. 간식 주시고. 기다려를 한 뒤 즉시 간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 훈련이 행운이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행운이한테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서열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마운팅하고자 하는 행동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팅을 예방하기 위한 마사지 훈련법을 알려주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만져주면서 천천히 내가 다리를 내밀입니다. 이렇게 내밀고 나서 사타구니를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옳지.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굽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서열을 낮추기 위한 부인 거예요. 서열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강아지들은 이렇게 마운팅하고자 하는 행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보호자가 직접 행운이에게 마사지 훈련을 시도해 보는데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보통 이거는 한번 처음에 할 때는 한 5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아이가 받아들이고 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게 되면 아이도 마사지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열도 내려가고. 행운아, 조금 어색해도 금방 적응될 거니까 조금만 참자. 그리고 산책 시 행운이가 보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처음 보는 개에게 마운팅을 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애견 카페에 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뭡니까? 목줄을 자유롭게 풀어줘요. 그렇죠. 네. 자리를 잡고 그리고 주문을 하고 네. 음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카페에 있는 아이들 소개 인사시켜주고 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못하게 줄로서 제재하고 나서 충분히 30분이 흘러간 다음에 아이 줄을 풀어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마운팅하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 아이가 일단 멈추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간식 주시고. 솔루션 이후 행운이와 꾸준히 훈련을 시도했다는 보호자. 다행히 행운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이에게 마운팅을 하지 않는다네요. 벌써 행운이가 그 조카에게 마운팅을 하는 행동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나가도 좀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마운팅 행동을 했던 행운이. 앞으로 훈련 열심히 해서 요셉이와 행복하길 바랄게. 주변에 보니까 반려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넘어서 인형이나 쿠션에까지 마운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마운팅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치우면 되지 않지? 그리고 인형이나 쿠션은 그냥 치우면 되죠. 왜 마운팅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불이나 인형 그리고 사람 다리 이런 것에 마운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운동량은 많은데 보호자가 바쁜 관계로 운동을 적게 해줬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사를 많이 다녀서 자기 공간이라고 자기 거라는 거를 조금 과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의 원인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많이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럼 그 마운팅을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그
바로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시키나요? 아니면 좀 소리를 쳐서 좀 야단을 좀 치고 조금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상준 씨처럼 그렇게 하시게 되면 상순 씨는 이유리 씨고요. 제주도에 계시고요. 저는 여기는 서울이라서 상준이. 네, 상준 씨처럼 하시게 되면 예, 예. 그냥 강아지한테 관심을 이 아이가 얻고자 하는 거 얻은 겁니다. 네, 이 아이가 마운팅하고 뒤에 가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선생님이 역으로 행운이 다리를 마사지해 주니까 행운이가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루션에서 나온 마사지법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형을 갖고 왔거든요. 네. 마사지 하는 부위는 이 사타구니 쪽입니다.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천천히 배 부분을 문질러 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반려견들이 예민한 아이들은 이 부위를 만질 때 무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 물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로 이렇게 밀어주신 다음에 이 다리로 얼굴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목 부위를 잡아주시고 천천히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게 되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싫어하기 때문에 물 수밖에 없어요.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마사지 해주다가 서서히 강도를 높입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잡았을 때 그 불쾌함 이런 것도 있고 이거를 계속 해주다 보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해주다 보면 되게 편안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운팅을 하고자 하는 행동들은 조금씩 줄 수가 있습니다. 싫어해도 끝까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에 그렇죠, 뭐 네. 심한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힘을 줘서라도 이렇게 제압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이 마사지를 진행을 할 때는 마사지를 할 거라는 걸 아이에게 먼저 알려준 겁니다. 손으로 스킨십을 해준 부분이. 그리고 다리를 막아서 할 때도 이 다리로 너무 아이를 목을 조이게 되면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만 취하면 아이들이 또 물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을 하실 때는 다리로 아이를 목을 이렇게 감싸 안는 식으로 살짝 이렇게 끌어안는 식으로만 힘으로만 그 보호를 해주시고 그 뒤에서 마사지를 해줄 때도 그냥 부드럽게 하다가 서서히 강도를 높여나가시면 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 정도의 어떤 그런 자세를 해주면 되는군요. 그렇죠. 다리로. 그냥 살짝만 막아준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려견의 마운팅 습관 때문에 고민이신 보호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반려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다 일들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만약에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오면은 반려견들이 충분한 산책, 마운팅을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는 놀이 하나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후각을 써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준다든지 노즈워크를 해준다든지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보호자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반려견의 마운팅 습관이 단순히 성적 행동이라고 오해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마운팅 행동에 대한 다양한 시그널 우리 이홍룡 전문가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